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주영욱 센터장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3,65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면서 신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 들어서 주요 자산군들, 뭐 위험자산뿐만 아니라 안전자산군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 가격 역시도 순식간에 올해 들어서 지금 8월부터 거의 4배, 4배수가 올라오면서 4배에서 8배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단기간에 상당한 폭발적인 시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증시도 끊임없는 신고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 오늘 또 부동산 규제까지 또 나왔죠. 부동산 가격들도 매일같이 지금 자고 일어나면 물론 중심지에 국한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비트코인도 역시나 뭐 계속 상단 밴드에서 붙여놓는 그런 상황이고, 아, 모든 자산군들, 그러니까 위험자산, 안전자산 가릴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자고 일어나면 오를 것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 낙관론들이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면요,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조용히 좀 움직이는 분명한 자금의 방향들이 조금 있어요. 많이 또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그 유명한 엑스터의 피라미드거든요. 지금 시장의 흐름들, 이게 과거에 미국의 아주 저명한 경제학자인 존 엑스터가 금융위기 때 자산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 역피라미드, 즉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안전한 자산들이에요. 보면 골드가 맨 밑에 있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밑에가 예금이고, 하단에는 현금, 금, 은, 이러한 고유동성 저위험 자산들이 위치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돈이 아래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길 마련이고, 그러니까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보통 이동들 하죠. 경기가 좋을 때는 계속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근데 반대로 경기 침체일 때, 불안할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든지 파생상품, 부동산, 뭐 이러한 고위험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으로 이동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모든 자산들이 어떻게 보면 다 펌핑이 되고 있죠. 버블이 뭐 잔뜩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구조가 사실상 시장의 모든 사이클을 설명하는 핵심 논리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가장 밑단에는 항상 그 마지막 보루라고 여기는 금과 은이 있습니다. 금은 다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이랑 정부가 신뢰하는 사실상 거의 궁극의 안전자산들이고, 은 같은 경우는 산업적인 수요라든지 투자 수요가 좀 결합되어 있는 아주 안전자산 역할도 하면서 또 이중기능 자산이죠, 쉽게 말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 금 가격들 그리고 은 가격들이 막 진짜 미친 듯이 4배에서 막 8배까지 뛰는 거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럴 때 금과 은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옛말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모든 자산이 무너져도 금과 은은 남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그러지도 않죠. 대표적인 위험자산 성격의 자산군들이 모두 지금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 가격과 은 가격도 계속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통화량이 좀 계속 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져서 AI 모멘텀들,
AI로 인한 각 정부의 돈풀기 작업들, 그리고 각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돈풀기 작업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팽창이 됐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무튼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 분명한 것들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영역은 맞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주요 섀도우 뱅크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 존재하고, 사모대출이라든지 비제도권 금융 역시도 너무 빠르게 지금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 뭐 AI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뭐 비트코인 역시도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자산에 대한 고평가 논란들이 계속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 무역 분쟁에 대한 갈등이 충분히 또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안전 자산도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이지만 속으로는, 내면에서는 뭔가 불안 심리가 좀 점차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빵 하고 버블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한국 증시, 돌아와서 한국 증시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증시도 뭐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상 그 매기를 이어받은 게 아니고, 단순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중심축 역할을 했었던 것들이,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도 많이 오르고 금융 쪽도 많이 오르고 다양한 섹터들이 다 같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반도체 중심의 시황이었거든요. 반도체가 그냥 한 축이었거든요, 시장에서.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레벨업 된 듯 보이지만 사실상 세부 지표를 보면 분위기는 많이 달라요. 최근에 뭐 트레이딩을 작게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D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승 종목 비율수, ADR의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오늘 말고요. 그러니까 수요일 시장 말고 화요일까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MACD 스토캐스팅 역시도 뭐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들이 시장의 에너지, 체력이 약화되고 있었던 신호들이 분명 계속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신호들이. 이게 기술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실적 전망치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번 3분기, 25년 3분기 연간 실적 전망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그건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뭐 한국이 수출을 완벽하게 잘 해내고 있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반도체 때문이죠.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의 실적 전망은요 계속 하향세고, 그 속도 역시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최근에 1430원을 찍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 내려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수만 오른다라는 것들은, 분명한 것들은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거,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계속해서 믿을 거는 반도체밖에 없냐?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VM을 반도체 관련주를 가지고 왔었고, 9월 달에도 SK하이닉스를 추천을 했었고, 실제로 최근 추천주 성과가 괜찮았었는데, 물론 뭐 시장 분위기도 괜찮고 했었지만, 이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를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었지만,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사실 반도체조차도 좀 적정 주가를 좀 넘어서는 과열 국면 초입에 좀 진입을 해 있다라는 점입니다. 1개월, 3개월 기준 이익 변화율 대비 주가 변화율을 보면 현재 반도체가 한 20%포인트 정도 과열권 진입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과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었던 2017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고점 수준까지 지금 거의 도달했어요. 대부분이. 외국인 보유 비중 역시도 마찬가지고. 즉 반도체를 지금 현재 위치에서 뭐 HBM이 수주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더 프리미엄을 얹어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많이 부담스럽죠. 근데 또 반도체를 제외하고 포트를 보자니 시장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또 올라오는 종목들도 딱히 없고 되게 애매한 시장입니다. 정말 종목 선택하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분명 시장의 과열을 견지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또 하필 시장은 아시다시피 코스피 위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중심의 시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코스닥은 못 갑니다. 지금 오늘 하루 반짝인 거 이건 뭐 단기간 뷰에 불과하고 코스피는 이미 2021년 고점을 한참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800포인트 중반대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상 지금은 시장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위주로만 순환매를 돌리면서 그러니까 현선물 차익 매매를 통해서 지수 플레이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시황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이 트렌드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지수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견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셈법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공략주 역시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올까. 아까 그 성적표를 보여드렸지만 최근 분위기 성과가 괜찮았거든요. 고려아연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딱 하나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피라미드 구조처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인버스 성향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시장 지수에 대해서 또 방어력을 겸비해야 되고 성장성도 같이 또 겸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 대표적인 종목이 한국 증시에서는 지금 당장 하나에어로스페이스밖에는 사실 떠오르진 않아요. 방산 수출에 대한 부분들, 폴란드 같은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방산에 대한 위상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 잔고 역시도 계속 쌓이고 있고 이게 비단 이제 방산 기업으로만 볼 게 아니고 앞으로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하고 있는 위성, 뭐 엔진 이러한 것들이 결합된 방산 기술까지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해서도 글로벌 밸류체인의 또 직접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것뿐만 아니라 AI라든지 로봇 시대의 또 인프라형 기업으로도 변모 중인 상황이고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단순한 방산 기업이 아니고 국방, 우주,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미래형 제조 수출 기업이거든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크리컬 업종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위험 성장주들이 분위기가 좋은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좀 살짝 바뀌면서 실물 기반의 기술 성장주로 좀 수급들이 다시 이동하는 그 시기가 짧게 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때는 조금 그 교차점에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다시 또 신고가 흐름들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은 결국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일단 특히 코스피 내에 시가총액 20위권 이내에 있는 종목들의 순환매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나그룹주들이 그
중국 제재 때문에 조금 민감하게 조정이 들어온 이 상황이 오히려 좀 기회로 작용하지 않겠나? 매수 기회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략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잘 한번 방송 내용들 복귀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